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저의 지금 어떤 모습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제 얼굴이나 제 옷차림이나 제 그 몸매, 뭐 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 혜우는 이쁘네? 아니면 저 혜우는 되게 못생겼네? 혜우는 촌스럽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외모를 가지고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은 예뻐서, 저 사람은 날씬해서, 저 사람은 정말 세련되고 분위기가 우아해서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대신 나는 못생기고 뚱뚱하고 되게 촌스러워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지, 사랑받을 수도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우울해하고 무기력하게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부여한 쓸데없는 진실이 아닌 기준이나 가치나 생각에 이끌려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예쁜 사람은 모두가 행복한가요? 아니면 날씬한 사람은 모두가 행복해요?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치만 우리는 진실이 아닌 걸 뭔가 진실인 것 마냥 믿고 따르는 경향성이 있지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외모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외모가 바로 눈에 띄기는 해요. 이 외형이 외적으로 있는 것들이요. 아니면은 뭐 능력이나 더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뭐 돈이든 명예든 직업이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저도 물론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상태에서 그냥 눌러앉는, 무기력해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꼽으라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남들에게 그러니까 남들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걸 갖고 있다. 나의 강점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비교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열등감을 느끼지만,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외모를 비교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각자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겠죠. 저는 외모 말고 그런 똑똑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그 앞에서 되게 주눅들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제 자신을 보고, 아, 나는 저렇게 똑똑해질 수 없을 거야 라는 좌절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뭐 가정사도 있고 저의 형제, 가 있는 저의 형제 때문에 그런 열등감이 생긴 거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제 위로 형제가 한 명이 있는데 그 형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니면은 주변 친척들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기대를 한 몸에 많이 받았었죠. 똑똑했기 때문에. 그치만 저는 그렇게 뛰어난 지능이나 지능을 갖고 있거나 뭐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공부 안 하고 굉장히 호기심은 많고 충동적이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는 하지만 끈기와 인내는 없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유일하게 저한테 기대하고 바랐던 모습은 그냥 꾸준하게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다 그거에 대해서 수용은 해주셨지만,
어떤 뭐 학원을 다닌다고 다니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일정 기간을 저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다닐 수 있게끔 무엇인가 시작을 했으면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 갈 수 있는 끈기를 좀 키워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똑똑함이나 능력의 그런 뛰어남은 없지만 그런 부모님의 양육 방식 덕분에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자세는 갖출 수가 있었어요. 그치만 저한테는 똑똑함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성실함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왜 똑똑하지 못하지? 그때 내가 이런 말 했으면 좀 똑똑해 보였을 텐데 지금 이거 공부해서 좀 똑똑한 척 좀 해봐야지 이런 거에 좀 연연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인 상담을 받을 때 되게 웃겼던 게 저희 개인 상담자 선생님께서는 저의 그런 성실함을 굉장히 좀 이렇게 그게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진짜 그런 성실하다는 얘기 정말 듣기 싫다고 나는 멍청하고 똑똑하지 못하니까 성실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되게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저희 그 상담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해서 막 속상해하는 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상담자 선생님이 나는 왜 김태희처럼 생기지 못했을까라고 속상해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나는 그게 없냐고 화를 내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도 뭐 그때도 뭐 같이 맞는 말이다 하면서 웃기는 했지만 확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무엇인가 어떤 활동이나 뭐 공부나 뭐 글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혼자서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글 쓰는 것도 그냥 혼자서 재밌어서 꾸준히 해봤더니 책을 내게 될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영상도 그냥 혼자서 누가 막 인정해주고 멋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지식적인 걸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재밌으니까 꾸준하게 해오는 습성대로 해오다 보니까 뭐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분도 있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저한테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나의 그런 특성 덕분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얻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의 그 성실함이 제 스스로에게도 기분 좋은 특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게 외모가 됐든, 그게 뭐 능력이 됐던, 그게 돈이 되었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하게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치만 그 비교를 하게 돼서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는 다르고, 나는 비록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함은 갖고 있구나. 이 성실함을 계속 더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나에게도 좋은 점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통해서 저는 좀 이렇게 다르게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특성들로 인해서 제가 기분 좋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다른 경험인데요. 이거는 저는 집단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똑똑한 사람, 내가 부러워했던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면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개인 속사정은 그렇게 평탄치 않고 좋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또 집단에서 경험을 했던
에피소드인데요. 저는 똑똑함을 되게 바랬고 똑똑하지 못한 제가 스스로 되게 부끄럽고 열등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멍청한 사람, 좀 무식해 보이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뭐 저렇게 얘기를 해, 무식하게. 뭐 이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집단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집단에서 만나는데, 와, 진짜 무식하다. 무식한데 저렇게 막 뻔뻔하게 자기 얘기를 막 아무렇지 않게 다 내놓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다 보니까, 집단 안에서요.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사람의 다른 매력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졌고요,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그 똑똑함, 무식함, 뭐 이렇게 똑똑하지 않음의 그런 특성들이 저한테 아무런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저 또한 저는 똑똑해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좀 나를 바라봐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좋아함으로써, 나도 그 사람처럼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진짜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나의 이런 모습이어도 나를 진짜 좋아해 준 거구나. 내가 굳이 똑똑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정말 나의 이런 단순한 사고를 하는 특성이라든지 똑똑하지 않음, 깊은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그냥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험들이 저에게는 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집단 상담에 참여를 함으로써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내가 열등감을 느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는 외모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요. 만약에 집단에서 진짜 이쁘고 날씬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이쁘다고 다 사랑받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좀 바꿀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문의 메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소통해요, 여러분. 그러면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재미있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안녕히 계세요.